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연합위원회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지드립으로 대표를 여기는 쥐들이 모여 세계 청년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경례합니다. 국경의 청년의 비정상회담 부의장 전현무입니다. 사무총장 유세입니다. 의장 손식입니다. 우리는 전승이에요. 네. 자, 비정상 대표들이 함께 토론해보고 싶은 각국의 이슈를 들고 와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구상의 모든 이슈를 반전 삼아 토론한다. 지구상의 반전 타임 모시 지원님. 자, 오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네. 이슈를 가지고 토론해 볼 텐데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김영란법이 얼마 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식사 선물 그리고 경조사비를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그 대상을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인, 교직원으로 정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벌써 그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어떤 식당에서는 김영란 메뉴가 나왔습니다. 어떤 메뉴? 29,900원. 그런 벌금 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걸린다면. 처벌이에요? 네. 세죠. 네, 왜 법이겠어요, 법이. 그러니까. 자,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법인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효과적이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많이들 누르네요. 자, 오일리 형 한번 더 오일리 볼까요? 형? 효과가 있다. 무슨 리액션이야? 진심으로 나왔어요. 아니, 내부자들 보는 줄 알았어요. 내부자들 한다는 그냥 제 생각에는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고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게 한국에서는 부정부패가 진짜 심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법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대접 문화? 네. 저도 예쁜 문화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문법이 통과됐어요. 이태리는 벌써 뭐 포기한 입장이고.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부정부패 없애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거가 좋은 방법일까 이거 의문이에요. 저는. 사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법이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알려주세요. 여기 법을 여기 한국에 사실 이렇게 대접 문화잖아요. 네네. 이 법은 사실 전 부정부패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접 문화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점심을 비싼 거 얻어 먹으면은 아무래도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아예 이런 자리가 없어지면은 이제는 실제로 경쟁 있는 뭐 진짜 좋은 회사한테 일을 맡긴 거죠. 그래서 부정부패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법이 있어야 한국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엘리오이 형이 하나는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멕시코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disfrazar el regalo라고 불러요. 스페인어로. 이게 뭐냐면 우리 선물이 아니라 기부라고 하면 우리 목적을 가릴 수 있다는 비할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방법은 제 생각에는 그런 정치인들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진짜 못 잘라요. 부정부패 걸리면 다 잘라버리라고. 그렇죠. 이렇게 부정부패 진짜 없애려면 더 중요한 그 부정부패 케이스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선물 막 가지고 막 밥 사주는 거 막 그런 거. 근데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그쵸. 이런 법을 하는 것보단. 근데 법은 원래 다 그렇진 않아요. 법은 다 그렇죠.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데, 근데 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도 뭐 효과 좀 느끼고 있어요. 저기 뭐 주석 선물 보내려고 했는데 주소는 저희는 마음만 받을게요. 그래서 이미 효과 뭐 느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 저도 이렇게 선물 보내려고 하는 주소 여쭤봤을 때 저희는 받지 않겠어 해서 그냥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돈이 굽는다는 걸 떠나서. 네, 또 거기서 저희는 받겠습니다. 서울시 이렇게. 김영란법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김영란 같은 법이 스위스에서 이미 그런 법이 있는데 사실 여기 한국에서 없다고 들어서 좀 놀랐어요. 없는 거에 놀랐다. 네.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나라를 생각하면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전에 이미 있던 법, 그냥 공무원 뇌물수수죄라는 법이 이미 있잖아요. 유교 사상에서는 유교 사상 그냥 명절이 팔 때 그냥 제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선물을 주는 거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미덕이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이 교수님 수업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명절 올 때 제가 교수님한테 좋은 선물을 사드렸어요. 그 안 돼. 그 법으로 안 돼. 그럼 너무한 거 아니에요? 편지서. 오해인이 무슨 선물 받아봤어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데?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아니요, 저 편지 많이 받았어요. 편지 봉투 안에 뭐가 있었나요? 파란 편지. 파란 편지 받았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뇌물이 불어로 뭐예요? 그 포드방. 알겠습니다. 아, 그 뭐지? 와인 그릇. 그치? 와인 그릇이요. 와인 그릇? 와인. 그 뜻이에요? 네, 포드바인. 아, 뇌물을 와인병이라고 그래요? 베인은 와인이고, 포는 그릇. 마이크 형처럼 집에서 아무거나 꺼내도 배만 넘을 수 있는데 네 그냥 물론 저는 그냥 비싸게 드릴 수가 없는데 형처럼 이럴 사람이 그냥 누구한테도 선물 못 드려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중요한 다른 방향에서 하면 되고 굳이 선물을 안 해도 제가 선물 안 된다는 거 아니고 근데 보통 사람이 그냥 삶에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굳이 법을 세워서 이렇게 너 감시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독일에서는 경찰, 선생님, 소방관 그런 공무원들이는 10유로 이상 선물 받을 수 없어요. 10유로면 얼마죠? 10유로는 한 13,000원? 근데 어떤 고등학교에서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이 10유로씩 모아서 선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선생님 그 선물 받고 합쳐서 그거 10유로 넘으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 어떤 아버지가 선생님 신고했어요. 4,000유로 벌금 냈어요. 아, 그 아버지 너무한다. 고등학교 때는 계속 똑같은 선생님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반도 안 바꾸고 3년 그래서 독일에서는 선생님 거의 다 세 번째 부모님 같은 역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면 사람들이 왜 도대체 10유로밖에 안 돼야 되는 거 그런 건 약간 이제 문제가 있겠군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공직자 외에 이제 언론인, 교사들에게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제 대상 범위가 좀 너무 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더 넓혀야 돼요. 더 넓혀야 된다? 더 넓혀야 돼. 기업들끼리 사업할 때, 영업할 때 이제 돈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 법인카드잖아요. 나중에 누가 부담해요, 그거를? 주주들이 부담하거든요. 그렇죠. 기업이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 회사는 미국에서도 민간 영역의 사업이잖아. 그래서 정치인 정부 하는 사람들이 이런 관련 법이 있는데 회사는 약간 회사의 내부 폴리시 있잖아요. 네, 주권을 양도한 정치인에 한해서 공인이니까 도덕성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약간 민간업체나 뭐 이런 거는 안. 그런 거 그런 얘기죠. 훨씬 더 잘. 김영란법이 사실은 또 이 한국의 소비를 좀 막아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확인해 본 결과 연간 1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고깃집을 얼마 전에 왔는데 주말에 텅텅 비었어요. 역삼단은 이제 그 국회의사당에 있는 쪽이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잘하는 고깃집인데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이 단어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진짜 오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부정 뷔페 진짜 낭만적이다. 정치인이 약간 여기서 좀 뺏어 먹고 여기서도 좀 뺏어 먹고 약간 그래서 진짜로 뷔페인 줄 알고 제목을 주정 뷔페. 배부르게. 진짜 이 법은 뭐 비용이 없는 법도 아니고 뭐 기회에 뭐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있지만 그만큼 약간 가치가 있는 법으로 봐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돈의 영향 조금이라도 우리 정치에 들어가면은 그 정도 큰 문제라서 오버 의심해야 된다. 좀 오버해서 의심해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김영란 법은 사실 부패 막기 위한 법이거든요. 근데 부패를 막으면 이제 경제 성향 발전해요.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 부패 때문에 발전 못하는 경우고 이제 그 법 때문에 오히려 경제 영향에 좋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중국이 사실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부정부패의 전쟁 척결
네, 일단 이거 자랑할 만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중국 주석 시진핑 부패랑 싸운 뒤에 우리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거 사치품 시장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스위스가 속상해하고 있죠. 스위스 시계 중국으로 수출하는 양은 급격히 줄였어요. 맞아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국에서 스위스 시계 지점은 이미 6개 문을 닫았어요. 6개나 닫았어요? 네. 그런 얘기가 스위스에 나오나요? 중국 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었잖아요. 시진핑 덕분에 이런 때문에 덕분에 우리 스위스 시계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부패를 없애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슨 희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 농담이죠. 왜냐면 스위스는 세계 은행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학원이 있으면 스위스 넣고 그럼 부정부패 그 스위스 때문에 또 있어요. 스위스 부정부패 엄청 스위스 잘하고 있어요. 스위스 부정부패 허브네요, 허브. 메카 어마어마해요. 스위스라고 완전히 바꿨어요. 사실 지금 스위스가 없으면 부정부패가 될까요? 그 은행이 없어요. 스위스가 문제예요. 스위스가 깨끗한 은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탁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스위스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이 엄청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런. 근데 힘들어진 이유는 미국에서 거기 뭐 법원 가서 재판했어. 그래서 지금 깨끗한 은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걸려서 그래. 그래, 걸렸으니까 지금. 스위스 명품 시계 얘기 나왔잖아요. 스위스 시계 하나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은 부정부패예요. 1,000만 원. 내가 1,000만 원 받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법원 앞에서 뭐 김치 백반집 알고 있는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법인카드 못 쓰고 사람들이 거기 식사 못 오히려 하니까 거기가 잘 될 거예요, 정상. 아니요. 왜냐하면 3만 원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탈리아 식당, 법원 앞에서 이탈리아 식당 하고 있는 아저씨가 메뉴 다 4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손해보는 거죠, 결국. 근데 이 팝 문제는요, 뭐, 다른 사람이 사주면 문제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계산을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가? 터치페이 하면, 그렇죠. 혼자 내가 되게 팝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일본 더치페이 잘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사회 좀 분위기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일본은 그 야끼니쿠도 각자 구우니까. 음식 문화가 달라. 저 오기 깻잎 2장. 야, 세훈아, 나 고기 안 먹었잖아. 고기 빼. 쌈장 드셨죠? 쌈장 드셨죠? 반찬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습관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각 나라에도 김영란 법처럼 비리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2050인데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아니면 뭐 선물 줄 때마다 $20 넘으면 안 되고 1년에 총 $50 넘으면 안 돼요. 1년에 50만 원. 우리보다 작 1년에 5만 원? 이거에 대해 되게 예민하니까 진짜 우리 정치에 그 돈의 영향 조금만 있어도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낮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로비스트 문화가 있잖아요. 그 로비스트는 원래 그 뜻은 거기 우리 국회 그 로비에 가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로비에 있어요. 그래서 로비스트예요? 몰랐어. 이게 로비스트의 핵심 역할은 그냥 이 사람하고 이 국회의원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거는 원래 로비스트인데 근데 그거 로빙 있긴 있는데 그 로비스트들이 꼭꼭 등록해야 되고 근데 비슷한 리밋이 있어요. 그 사람은 $25 넘으면 안 되고 근데 요새 법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로비스트한테 전혀 아예 안 받는 걸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저희 사실 80년대, 90년대 엄청난 큰 부정부패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근데 저희 이렇게 기관이 생겼어요. 반부정부패 기관. 이렇게 아나크라고 하는데 힘이 되게 세요. 비료하면 상황에 따라서 도청, 합법적으로 알 수도 있고. 도청 가능하고? 네,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내부 장관 가족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좋은 제도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이게 잘못 도청하면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또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아마 저도 이렇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허가 그냥 쉽게 주는 거 아니고 약간 정말 이렇게 근거 같은 거 있으면 도청할 수 있고. 근데 이게 핵심인 게 반부정부패 기구에 힘을 실어줘야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그리고 또 워낙 또 부정부패 스캔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런 기관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저번 때 되게 엄격해요. 안 부정부패 걸리면 아무거나 조금이라도 걸리면 10년 징역. 징역 10년. 그리고 유산, 전화 근거 같은 거 있으면 12년. 그리고 만약에 마피아 단체랑 연결돼 있으면 18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년이나. 파키스탄에서 원래는 문화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네네네. 그 뇌물을 받거나 주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원래 이런 문화가 없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뇌물을 주고 받고 막 그런 거 진짜 많아요. 파키스탄에서도 교통경찰한테 뭐 걸리면은 돈 주고 해결이 되나요? 5,000원 그거도 5,000원? 네, 5,000원 그거도 보내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세에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원래 이런 문화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근데 그 재미있는 게요. 학생들 돈 없잖아요. 마지막에 담배 하나만 주고 가라. 경찰은 다 그러죠. 동생이라도 담배 하나라도 주고 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미국 같은 경우 이거 잘못하다가 언제까지 지금 감옥 가죠? 바로 감옥 가. 인도에서 안 주면 감옥으로 가요. 담배 하나가 얼마 안 나오고 따라와. 자, 부정부패로 논란됐던 사례 좀 이렇게 없을까요? 일본은 엽긴 해요. 이거 뭐예요? 일본. 네, 일본은 되게 뭐 잠시나 스타일 가게에서 대접받았다고 이제 이게 뭐야? 그 논란이 된 건데 그 이름이 노 팬티 이제 사건이라고 노 팬티 샤브샤브? 네, 노 팬티 샤브샤브 사건. 이거 일본어로 노판 샤브샤브 사건이라고 하는데 노판스요? 네, 이거 1998년에 어떤 증권회사에서 이제 정부랑 관련이 있다고 이제 발견되었어요. 샤브샤브 가게에서 이제 대접받고 있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이제 짧은 치마에 노 팬티로 이제 대접을 했는데. 진짜 그런 식당이 있구나. 네, 있었어요. 예전에. 네. 그래서. 대단 나라. 네, 그게 걸려서 이제. 왜냐면은 거기 약간 좀 야한 거잖아요. 야한 건데 영수증은 그냥 식당 비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업소를 식당으로 해서 영수증 끊어주고 실제로는 이제 네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7명 이제 체포됐고, 이제 직원들이 100명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처벌 많이 받고, 이 사건이 좀 큰 계기가 돼서 1999년에 일본에서 그런 법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아예. 어떤 법이요? 팬티 리버로? 아니, 뉴드레스랑 반대쪽에 약간. 알겠습니다. 멕시코 그 마약의 왕이 있잖아요. 차포 구스만이라고. 그 차포 구스만이 멕시코 감옥에서 몇 번 탈출하고 다시 잡혔잖아요.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탈출하다가 다시 잡혔을 때 그 차포 구스만의 딸이 언론사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빠가 혼자 탈출하는 게 아니라 정부랑 같이 합의해서 탈출하게 됐다. 정부랑 했어요. 네, 정부랑 같이 합의해서 그 높은 정치인들한테 뇌물을 줘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수표들 있잖아요. 거기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포의 가족이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멕시코 사람들이 완전 긴장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그 최근에 힐러리 클린턴 그 강의료 이제 논란 있어요. 이제 힐러리? 골든삭스 은행 가서 강의했어요. 몇 번. 근데 가난한 사람의 편, 약간 일반 사람의 편 하면서 공개적으로는 뭐 월가 많이 비판하면서 거기 가서 야 괜찮아 나 잘 봐줄게 뭐 나 대통령 되면은 잘 봐줄게 그러니까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 자금으로 보니까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근데 계속 지금까지 그 대본은 공개 안 해주니까 계속 더 논란이 돼요. Let's release the transcripts and put this whole issue to bed. You know, first of all, I did make it clear that their behavior would not be excused. I'm the only one on this stage. 선생님은 사르코시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 부패 혐의로 조사받았어요. 그 2007년에 그때는 리비아 그 독재자인 카다피한테서 돈 받았다는 혐의 사르코시가? 있어요. 5천만 유로. 690억. 그때부터 내가 정치
그만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원래는 있어서 그만하라고 했다고요? 그만할 거라고. 아, 형, 정치 좀 그만해. 허지 형.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나는 능력처럼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영란법이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공정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무엇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